이것은 이 시대의 쓰레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송진우 짝퉁 루저저는 모든 여자를 돼지로 봅니다. 남자들도 돼지로 보지만 아무도 그걸로 울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돼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신경 쓰겠어요? 바로 그거죠. 그가 숲에서 이 멍청하지만 몸매 좋은 여자를 구했을 때 그녀가 아름답게 그를 안으려고 뛰어들지만 그가 보는 얼굴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어릴 적 파란머리 화난 엄마가 그의 각성 재능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처럼요. 숲에서 만난 흰 스타킹 여왕도요. 심지어 그들 중 가장 몸매 좋은 선생님까지 그는 그들 모두를 돼지 얼굴로 봅니다. 당신의 작은 머리가 아무리 내라고 외쳐도 당신의 큰 머리는 아니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진짜 남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봉투 하나를 건네준다면 하시겠습니까? 친구 이천은 실제로 2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는 돼지머리를 보는 병을 알아내기 위해 의사에게 갔고 이 거대한 마음씨의 여의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그가 자신을 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그가 돼지 소녀만 볼 수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친구는 마약 중독자처럼 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쳐다보고 미소 지은 다음 모공도 기절시킬 만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악마는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마침내 시작되자 그가 보는 것은 거대한 2개의 둥근 돼지 얼굴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길을 걷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당신의 불멸의 의지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까요? 제 친구 이천은 그녀에게 진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다시 완전한 전문가 모드로 돌아와서 그가 실제로 척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척추를 돌려주시겠어요? 불당한 의사는 그저 아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잘생긴 남자가 이런 정신적인 싸움을 하다니. 근 떠나 버스에 올라타서 주를 둘러봅니다. 모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마치 억만장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같았습니다. 정어리 통조림에 구겨진 돼지들. 이것이 제 중국 뇌썩음 속의 사회 비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각성의식에 와 있고 여자들은 완전히 나이트클럽 복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압니다. 그때 파란 머리에 귀여운 바보 같은 여자가 인사를 하러 오지만 를 보세요. 네, 이 여자도 돼지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제 친구에게 온통 달라붙어 있었고 친구는 무엇보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팔을 양면 화염구 공격으로 몰아넣을 때조차 다른 남자들은 엄청나게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든 여자가 돼지라면 저도 중국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 될 겁니다. 굽는 것보다 번성하는 게 낫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때 노인이 소리칩니다. 실업자들아, 어서 의식이 곧 시작된다. 직업을 얻자. 작동 방식은 이렇다. 너희 모두 이 세상에서 힘, 정신, 민첩성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식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나는 여기서 너희의 재능을 보고 싶다. 이제 와서 노인의 돌에 손을 대라. 근육맨, 어서. 네가 무엇을 얻는지 보고 싶다. 거구의 남자가 돌을 만지자 중급 생활 직업인 대장장이가 됩니다. 네,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아마. 하지만 그가 거의 자기 손을 삼킬 뻔한 걸 보면 좋지 않아 보입니다. 2번째 남자가 만지자마자 쓰러집니다. 그는 고급 치유사를 각성합니다. 치유사는 좋습니다. 한 사람을 보세요. 우는 초급 엔지니어. 로이드 프론테라는 그 직업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바보 같은 주황색 머리, 망설이는 모습.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예술가는 그에게 나루토 머리를 그냥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노인의 돌에 손을 대자마자 희귀 등급 전투 직업인 무용검객을 각성합니다. 모두가 열광합니다. 노인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학생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류직롱입니다. 점동 이름미. 노인이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름이로구나. 이제 가서 쉬어라. 내가 직접 너의 집을 방문하여 너의 미래 경로를 논의하겠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학생의 집을 방문할까요? 류직롱은 손을 흔들며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이천입니다. 주인공이 어색하게 걸어 올라가자 링청이 말합니다. 가, 이천 오빠. 행운을 빌어. 교장은 그를 보며 이 녀석은 좀 미쳤지만 능력치가 엄청나게 높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의 나이 또래는 세 가지 속성을 합쳐서 가지고 있지만 이 녀석은 10개를 가지고 있어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돌에 손을 대자 에너지가 팽창하기 시작하고 사방에 번개가 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야? 라고 묻습니다. 교장이 소리칩니다. 저것은 황금빛이다. 연기가 장소를 가득 채우고 주인공이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에너지로 보아 이미 신성 등급 같았지만 나타난 것은 일상 직업인 신성한 돼지 도살자였습니다. 적어도 신성한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부인이 돼지 도살자? 라며 말을 멈춥니다. 모두가 웃기 시작하며 불가능해. 틀림없이 실수야. 어떻게 직업이 신성하면서도 이렇게 쓸모없을 수 있지? 높은 등급의 각성이라도 이 아이가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웃고 교장은 어색함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수년 동안 교장을 지냈지만 신성 등급 직업을 각성하는 사람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필 쓸모없는 돼지 도살자라니. 만약 신성한 직업이라면 대장장이, 치유사 또는 연금술사여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리 말하듯이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각성은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때 그가 주인공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 그의 앞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에게 말하는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2000 직업 스킬 핏빛달 도살자 돼지에게 50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돼지를 죽일 때마다 이 보너스는 1 증가합니다. 돼지는 또한 그에게 절반의 피해만 입힙니다. 게다가 신살검은 어떤 무기든 돼지 살해 무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죽인 돼지 한 마리당 0.1의 능력치를 얻습니다. 주인공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쳐다보지만 한 가지가 그의 주의를 끕니다. 돼지에게 50 보너스. 어쩌면 미친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돼지들의 바다를 바라보며 이 말을 합니다. 그는 무대를 떠나고 모두가 웃습니다. 류직롱이 말합니다. 칭청학원이 진정한 용을 배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돼지 도살자라니. 정말 바보 같군. 한 구경꾼이 동의하며 정말 정신 나간 직업이군이라고 말합니다. 쉬링땡이 말을 걸기 위해 다가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낮은 각도를 사용하는 예술가를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괜찮아요. 이천 오빠라고 말합니다. 오, 알겠어요. 제 친구를 배신하지 않을 거죠? 그녀는 심지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신성한 돼지 도살자를 각성했네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네요. 남자들은 젠장. 이 자식은 이렇게 이상한 재능을 각성했는데도 여자가 달라붙어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삼촌도 아버지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천은 이 소녀가 어릴 때부터 이웃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부모님 모두 생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들을 서로 가깝게 지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년간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자, 링짱, 네 차례다. 이천 오빠, 이제 제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따를 차례예요. 그리고 오빠 곁에 서고 싶어요. 이천은 좋아. 그럼 해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걸어 올라가 큰 돌에 손을 댑니다. 갑자기 하늘 전체가 파랗게 변하고 아우라가 경기장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소녀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듯하고 부장의 입은 떡 벌어집니다. 나타난 것은 전설 등급 전투 직업인 필멸검의 서론이었습니다. 교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전설적인 전투 직업이라니. 그녀의 부모님은 둘 다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은 분명 이상한 돌연변이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아우라에 둘러싸여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교장의 어조가 즉시 바뀝니다. 오, 링캥, 정말 대단한 재능이구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원에 와서 말해라.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그녀가 허리에 손을 얹고 걸어 내려오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다쟁이 소녀들은 이미 궁금해합니다.
이제 링첸가 이천보다 더 좋은 것을 각성했으니 예전처럼 그에게 계속 달라붙어 있을까? 옆에 있던 친구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링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그 같은 루저에게서 거리를 두는 거야. 주인공은 정신적인 문제 모드에 갇혀 모두에게 비꼬는 듯 축하합니다. 그때 그녀의 표정이 변하고 이천을 부릅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멍하니 있는 동안 징롱이 말합니다. 너 졌어, 바보야. 이천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럼 고마워. 그녀는 헛기침을 합니다. 이천, 괜찮은 척 하지 마. 넌 그저 돼지 도살자일 뿐이야.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날 탓하지 마. 그녀는 귀엽고 무례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연설을 하지만 주인공은 목표와 헛소리를 짓거리는 돼지만 볼 뿐입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돼지 머리 하나가 줄었군. 됐어. 난 간다라고 말하며 걸어갑니다. 징롱이 다가와 링체에게 그에게 그들의 힘의 현실을 보여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천을 쓰레기 돼지 도살자라고 외칩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 남자가 그의 팔을 잡고 귀머거리냐고 묻습니다. 이천이 그를 쳐다보자 남자는 거의 오줌을 쌀 뻔합니다. 그는 겁에 질려 뒤로 넘어지며 잠시 동안 도살당할 돼지가 된 기분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학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는 동안 그의 친구는 무슨 일이야? 왜 떨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이천이 다시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날립니다. 이천은 망설이지 않고 주먹으로 맞받아칩니다. 징롱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전투 직업을 가진 남자가 돼지 도살자를 각성한 사람에게 지는 거지? 이천이 말합니다. 돼지를 죽여야 한다면 당연히 내 손은 칼을 잡을 만큼 강해야지. 그러니 말이 돼. 사람들은 그 논리가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말합니다. 징롱은 그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칼을 뽑습니다. 가장 못생긴 여자들이 칼을 뽑았어. 끝났어.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강철 케이블도 자를 수 있는 내 공허의 칼날을 뽑는 것을 피하고 있었지만 이제 충분해. 널 불구로 만들겠다. 갑자기 눈송이가 나타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링륨에게 왜 자신을 돕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에게 당장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천, 현실을 직시해야 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번이 널 돕는 마지막이고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것에 대한 선물로 생각해도 좋아. 이제 칭청학원을 떠나 징롱이 다시 널 공격하면 난 도울 수 없을 거야. 그는 하품하며 지루하군이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모두가 그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는데 못생긴 개와 더 못생긴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보니 개와 여자 모두 돼지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가씨, 개가 제 바지를 물고 길을 막고 있어요. 그녀는 톡 쏘듯이 말합니다. 이 거리가 당신 건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동물에게 자비심이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좋아, 어차피 뭘 좀 시험해보고 싶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를 발로 차고 개는 죽습니다. 그녀는 개에 대해 비명을 지릅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1점의 피해를 주고 개는 다음 생으로 갑니다. 이천은 성공했군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공격하며 살인자, 내 아이를 죽였어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말합니다. 저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방금 심각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그녀는 떨면서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개였어요. 이 세상에는 동물이 많아요. 잘 가요, 젊은이. 이천은 집으로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돼지 도살자로 각성했더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네 아버지의 길을 따랐구나. 우리는 정직한 가족이다. 사람들과 싸우고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건 아무것도 얻지 못해. 곧 널 도축장으로 데려가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할 것이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돼지를 죽이면 빠르게 레벨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분명히 원했던 바입니다. 밤이 되고 주인공의 잠옷은 귀여운 돼지 잠옷입니다. 돼지가 잠든 동안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문간에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그저 돼지 도살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테니 다시는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마라. 모자를 쓴 남자가 대답합니다. 고스트크라이의 아들이 그저 도살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군. 그가 정말 네 친아들이냐? 아버지는 일어서서 다시는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것이라고요. 남자는 네 아들이 그저 도살자라면 조직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라집니다. 다음 날 그들은 도축장에 도착합니다. 커튼을 지나며 아버지가 말합니다. 좋은 도살자는 좋은 칼을 선택해야 한다. 내 손에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라. 이천이 하나를 잡으며 말합니다. 이게 좋네요. 시스템이 돼지 살해 칼날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인 돼지 한 마리당 0.1의 능력치를 얻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도살자가 되는 첫 단계는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버둥 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약점을 노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한 번에 깨끗하게 도살하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깊은 칼질을 가하자 돼지는 눈을 뒤집습니다. 일반 돼지를 죽였습니다. 레벨이 1 증가했습니다. 돼지에 대한 피해도 1 증가했으며 0.1의 능력치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칭찬하지만 초조하게 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네 칼질이 충분히 정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한 번에 죽인 줄 알았지만 한 번 더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물들이 즉시 죽도록 목의 경동맥을 노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네,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아들아, 내 나이에는 돼지 도살자라는 직업이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직업이다. 주인공은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 모든 돼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얘야, 정말 네 삼촌 일도 하고 싶으냐? 그들은 아주 고마워할 거다. 또 한 번의 칼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돼지 보너스, 더 많은 능력치, 그리고 또 한 번의 칼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창고의 한 줄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이제 100 추가 피해가 있고 능력치가 10에서 15로 올랐다고 알립니다. 한 직원이 말합니다. 이봐요 사장님, 저 멋진 아이가 사장님 아들이에요? 돼지 죽이는데 좀 중독된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일주일치를 다 끝냈는데 좀 너무 신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아이가 신성한 도살자라는 것을 모르는군. 이천은 돼지살의 칼날에 정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바깥 세상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나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괴물들이 있고 이 괴물들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분리된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9개의 구역에 걸쳐 연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칭칭은 5구역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가 바로 그가 지금 도시를 떠나는 곳입니다. 마치 신세계 같은 느낌입니다. 그가 걸어나가자 한 기사가 그를 멈춰 세우며 말합니다. 거기 서라, 꼬마야. 네 직업은 생활형이다. 도시를 떠나면 죽을 것이다. 이천은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나무 사이를 움직이던 중 무언가가 덤불을 흔들고 돼지코를 가진 못생긴 고블린이 튀어나옵니다. 이천은 그들이 모두 돼지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생물인지 알 수 없지만 색깔로 보아 아마 고블린일 것입니다. 먼저 그는 적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돼지 도살자 그림자 효과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돼지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고블린은 떨기 시작합니다. 목에 한 번의 칼질. 또 한 마리의 돼지가 죽고 5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그는 어떤 생물이든 사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는 선생님이 고블린을 보면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들은 대규모로 움직인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포위된 그는 열심히 레벨업할 때라고 결정합니다. 고블린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고 그는 돼지 도살자 칼날로 목을 계속 베어냅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천은 자, 꼬마야.
이제 막 시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고블린은 도망치고 이천은 고블린 동굴로 뒤쫓아갑니다. 그는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으로 들어갑니다. 고블린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곧 모든 것이 바닥에 죽어 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도 질투할 정도입니다. 이천은 이제 25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총 3개를 가지고 있으니 그는 쉬지 않고 레벨업을 계속합니다. 능력치를 확인하던 중 그는 뒤에서 무언가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무 문을 발로 차서 엽니다. 안에서 그는 움직일 수 없게 구속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근처에 고블린이 우유, 우유라고 외칩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울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식칼을 들어 자릅니다. 고블린들은 죽고 밧줄이 풀립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그는 웅크리고 앉아 말합니다. 비명 지르지 마. 고블린들은 다 죽었어. 바보야. 그녀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매달려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천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미쳤어요? 들은 복도를 걸어가고 그녀가 묻습니다. 그 고블린들을 다 죽였어요? 당신의 전투 직업은 정말 대단할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천은 계속 걸어가며 자신의 이름이 이천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동굴을 나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저쪽으로 가면 도시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숲을 걸어가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따라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묻습니다. 왜 날 따라와요? 고블린들을 염탐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혼자 돌아가기 무서워서 그래요. 이천이 말합니다. 좋아. 그럼 이름이 뭐예요? 그의 정신질환이 분명히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시안 아난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가 어머니의 생일이라 핏빛 달꽃을 선물로 주고 싶었지만 고블린에게 잡힐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가 꽃을 찾는 것을 도와주면 그녀는 친샹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새 칼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칼은 이미 닳았으니까요. 이천은 그녀를 무시하며 말합니다. 칼 만드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짓말 그만해요. 난 갈 거예요.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을 베어버릴 거예요. 그는 자신이 대단한 미녀라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이 아이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녀는 그가 머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 따라오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의 이름은 샤베이하이예요. 이천은 멈춰서 생각합니다. 베이하이는 친싱의 네 위대한 가문 중 하나이고 샤베이하이는 초월에 가까운 9등급 고수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라면 최고급 칼을 만드는데 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증거로 가문 보호 부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녀를 보호해서 고블린들이 그녀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해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천은 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살피더니 뒤로 물러섭니다. 그는 고품질 칼을 받는 대가로 꽃을 찾는 것을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기쁘게 동의하며 다른 곳에서 산 지도를 꺼냅니다. 그녀는 매우 위험한 비단뱀 근처에 핏빛 달, 꽃이 있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이천이 그런 거대한 비단뱀이 정말 존재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말하며 9등급 견습생인 자신도 상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천은 정말 큰 비단뱀을 보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나나는 그가 듣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블린 동굴 전체를 죽였으니 어쩌면 그의 직업이 미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나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동시에 극도로 믿음직스럽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를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빽빽한 덤불 속에 숨어 그녀는 그에게 뿔 달린 콧불 속 괴물이니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화가 나면 그 힘은 8등급 견습생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이천이 일어서자 그녀가 묻습니다. 이천, 뭐 하는 거예요? 저 괴물은 초식동물이라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칼을 뽑으며 말합니다. 오늘 풀을 먹으면 내일은 사람을 먹는다. 그녀는 이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어쨌든 돌진합니다. 식칼을 들고 머리, 목, 배에 빠르게 연속 공격을 가하자 납니다. 짐승은 죽어 쓰러집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나난히 묻습니다. 정말 죽었어요? 시스템은 그의 피해 보너스가 120에 도달했다고 알립니다. 이천의 유일한 문제는 이제 칼이 상당히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묻습니다. 이천,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직업이에요. 저는 도살자입니다. 그녀는 쳐다보며 말합니다. 말도 안 돼. 도살자가 그런 걸 한 번에 죽일 리 없어. 이천은 그녀를 무시하고 뿔을 잘라내며 말합니다. 아니, 그냥 늙고 약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그럼 서둘러 꽃을 찾아요라고 말하며 이 아이에게 분명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고 다른 지역에서 그들은 교장, 링촤, 그리고 류징롱을 만납니다. 교장이 말합니다. 오늘 훈련은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징롱은 계속 링땡을 쳐다봅니다. 갑자기 교장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말합니다. 누군가 오고 있다. 그때 그들은 이천과 나난을 봅니다. 징롱이 웃으며 그가 거기서 뭘 하냐고 묻습니다. 이천은 그냥 산책 중이라고 말합니다. 징롱은 내가 숲에서 산책하는 바보인 줄 아나? 라고 생각합니다. 단 소녀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산책이라기보다는 링춤 언니를 잊지 못해서 염탐하러 온 것 같네. 이천은 반응하지 않지만 만일을 돼지 얼굴의 링갱이 자신을 노려보며 말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아. 이제 날 따라다니지 마. 징롱이 크게 웃습니다. 그는 이천에게 어떻게 다시 나타날 용기가 있었냐고 묻고 칼을 뽑으며 말합니다. 이제 후회하게 될 거다. 누가 소리칩니다. 오, 안 돼. 그가 황색 등급 칼날을 뽑았어. 이천은 이제 뭘 할 수 있지? 교장은 징롱이 며칠 만에 4등급 견습생에 도달했고 심지어 영검까지 가지고 있다며 감탄합니다. 이 아이는 미래가 있군. 링컴은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이미 경고했으니 이번에는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나는 속삭이며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묻습니다. 이천은 그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무기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10만보다 훨씬 비싸고 지금은 살아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징롱은 격분하며 지난번에는 이 자식이 스포트라이트를 훔쳤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공격하자 이천은 작은 칼로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교장은 충격을 받지만 징롱은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고 소리치며 칼을 부숴버립니다. 징롱은 웃으며 그를 조롱합니다. 네 돼지 도살자 직업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교장은 일반 칼날이 영적인 칼날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이 그를 도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멈출까 생각합니다. 이천은 부러진 칼을 던져버리며 말합니다. 널 상대하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 징롱은 화를 내며 다시 돌진합니다. 이천은 다가가서 그의 배를 강하게 때려 그를 날려버립니다. 징롱은 쓰러지고 친구들이 도우러 달려갑니다. 그는 계속 괜찮다고 말하지만 왜 한 대 맞고 거의 기절할 뻔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묻습니다. 이천, 벌써 견습생 7레벨에 도달했나? 이천은 그를 무시하고 영검을 주워보며 말합니다. 이거 멋있네. 누군가 속삭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레벨업했다고 생각해? 전설적인 재능을 가진 링젠도 그 정도는 아니야. 교장은 생활 직업과 전투 직업은 레벨업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전투 직업은 실제 전투에서 힘든 훈련이 필요해서 초반에는 성장이 느리지만 나중에는 가속화됩니다. 생활 직업은 단조나 도살 같은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초반에는 레벨업이 더 쉽습니다. 이천은 아마 쉬지 않고 돼지를 죽였을 것입니다. 링생은 그가 기본 능력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교장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이천이 레벨업 할 때마다 필요한 양이 2배로 늘어나 결국에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필요할 것이고 전투 직업이 그를 능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학생이 묻습니다. 그럼 오늘 징롱을 이긴 그 남자가 곧 압도당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교장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이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맞아요. 모두 고마워요. 이제 갈게요. 링첸가 그를 불러 세워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돼지를 죽여서 과시하냐고 묻고 자신은 스카이돔 학원에 입학했다고 계속 말합니다. 이천은 사이타마처럼 지쳐 보입니다. 나란히 끼어들며 그만해. 더 이상 못 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천이 핏빛 달꽃을 찾는 것을 돕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그들을 만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고 합니다. 소녀들은 링겐과 더 이상 이천에게 관심이 없으니 다른 소녀가 그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속삭입니다. 한 명은 그의 진짜 재능은 여자를 끄는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나나는 그들을 세게 때리고 실수로 교장까지 때립니다. 그가 묻습니다. 왜 나도 맞았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천은 와, 이 여자도 미쳤군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봅니다. 링권은 그녀가 감히 그랬냐며 화를 내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나나는 가문의 문장을 꺼내며 자신을 건드려 보라고 말합니다. 교장은 당황하여 링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야 이 소녀가 샤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재빨리 샤 아가씨가 이 숲에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나나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고 그의 학원 학생들은 분명히 수준 이하였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어색하게 동의하며 입학 심사를 다시 하고 모두를 징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링ten에게, 이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링광은 샤가문 소녀가 왜 그 편을 드는지 의아해하며 얼어붙었다. 소년이 잘 나가자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우스웠다. 교장이 나서서 링성에게 소년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솔직히 그녀가 한바탕 소란을 피울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저 얼굴을 돌려 미안해, 이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초리에는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샤가모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유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 뒤 응, 나 정말 가야 해. 안 그러면 버스 놓쳐 라고 덧붙였다. 징룽이 갑자기 야, 꼬마, 내 영적인 검을 가져가잖아 라고 소리쳤다. 입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처럼 검을 든 채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대놓고 검을 훔친 뒤 좋아, 돌려받고 싶으면 내 손에서 직접 가져가봐 라고 말하며 계속 걸었다. 징룽은 복수할 거라고 소리쳤다. 장면은 숲속 깊은 곳으로 전환된다. 나나는 따뜻한 지도를 꺼내며 이 지역이 거대 비단뱀이 사는 곳과 가까울 테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줌이 칼을 바꾼 이후 새 칼은 이미 슬레이어 블레이드로 지정되어 그는 처치당 0.2의 속성을 얻는다. 나나는 빛나는 굿을 몇 개를 꺼냈다. 이 굿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수줍게 그것들이 화염번개 진주라고 설명했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에 맞으면 심하게 다칠 것이라고 했다. 이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라고 말한 뒤 뛰어넘어 즉시 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여러 개가 있었다. 내 표정이 변했다. 비단뱀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꼈고 이를 돌아보니 돼지머리를 한 뱀이었다. 는 침착하게 이봐, 뱀아, 진정해. 난 그냥 꽃 하나 따서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뱀이 망설이자 나는 고마워 뱀아. 난 이제 갈게. 안녕 이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는 나난을 바라보았고 나난은 당황하여 진주를 던졌다. 그것은 비단뱀의 머리에서 폭발했고 이주신 날아갔다. 비단뱀은 손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죽지는 않았다. 그것은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듯했다. 이식은 꽃을 내밀며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뻐서 소리쳤다. 피수정꽃이야. 정말 고마워. 그는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지 물었고 그녀는 노화를 늦춘다고 설명했다. 만약 쌍둥이 수정꽃이 있다면 영원한 젊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식은 어머니가 분명 그런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뛰어넘었고 나나는 그가 자신을 위해 또 다른 것을 가져오는 줄 알았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자신의 매력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채웠고 갑자기 또 다른 포효 소리가 들렸다. 이단뱀이 돌아온 것이다. 나나는 그것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멀리서 입점이 하나 더 던져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아버지가 2개밖에 주지 않아서 남은 것이 없다고 소리쳤다. 뱀이 다가오자 이춘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도살자의 위협을 발동했고 비단뱀은 식탁 위에 고기처럼 보였다. 이툭은
갑자기 뛰어오르며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나난을 붙잡았고 나나는 꽃 하나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우리 엄마를 위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 비단뱀이 달려들어 입을 벌렸다. 나나는 도망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주는 그녀를 자루처럼 던져버렸고 뱀은 물어뜯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소리쳤다. 뱀이 그녀도 삼키려 할 때 갑자기 안에서 밖으로 칼날이 배어나왔다. 머리가 떨어지고 이슉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왔다. 나나는 달려가 그를 안고 하늘에 감사하며 그에게서 끔찍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다. 이식은 그것을 무시했다. 그의 보너스는 다시 증가했고 그는 비단뱀을 죽여 80의 경험치를 얻었다. 그는 견습생 8단계에 도달했고 9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들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문에 도착했다. 그녀의 가족은 걱정하며 달려와 그녀가 자신들을 반쯤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나는 기뻐하며 꽃을 보여주며 엄마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었고 도시를 떠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설명하려 할 때 이시 앞으로 나섰다. 남자가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이시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직업이 돼지 학살자라고 말했다. 남자는 꽃이 거대 비단뱀 근처에서 자라는데 왜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왔는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좀이 싸웠는지 물었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그에게 감사하며 보상으로 20만 달러 상당의 반지를 제안했다. 이 둘은 그것을 밀어내며 아니요, 저에게 도살용 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남자는 그 많은 돈을 제안했는데 아이가 칼을 원한다는 것에 놀랐다. 나나는 20이 최고의 대장장이에게 도살용 칼날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남자는 동의하며 그녀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남자는 이춤에게 그녀에 대해 부적절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춤은 그녀가 그저 또 다른 돼지머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영적인 무기만 원한다고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에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대장장이가 있으니 그에게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면은 숲으로 전환되고 누군가 죽은 비단뱀에게 다가간다. 마른 악마 여인이 격분한 채 나타나 그 망할 놈이 자신의 영혼 애완동물을 죽이고 약초를 훔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냄새를 기억하며 그가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도시로 돌아온 이사는 재료 상점에 들어섰다. 그는 짐승의 재료를 팔고 싶다고 말했다. 점원은 비쩍 마른 아이가 어떻게 그 뿔을 얻었냐며 비웃고만을 제안했다. 20푼 돼지 한 마리를 죽이면 100을 얻으니 이것은 돼지 100마리와 같고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갑옷 한 조각에 대해 물었다. 점원은 그의 취향을 칭찬하며 그것이 불뱀의 비늘로 만든 갑옷으로 방어력과 열 및 냉기 저항력이 뛰어나지만 15만이라고 설명했다. 20은 얼어붙으며 돼지 도살자인 제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도살자 꼬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는 영적인 칼날을 카운터에 내리치며 이 갑옷을 이것과 교환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놀라 뛰어오르며 즉시 그가 갑옷을 입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얘야, 정말 완벽한 거래야. 걱정 마. 한 푼도 더 받지 않을게. 이 갑옷이 너에게 정말 잘 어울려. 라고 말했다. 속으로 그녀는 이 아이가 분명 돈이 많을 것이고 그를 유혹하면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속 그를 챙기며 이런 서비스는 보통 10병이 들지만 그가 젊고 잘생겼으니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떨어져 돼지 아줌마. 그녀는 그렇게 재능 있는 젊은이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돼지 학살자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며 그건 전투 직업이 아니죠. 라고 말했다. 장면은 주인공이 집에 도착하여 엄마, 이거 엄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내 아들아, 이건 피수정꽃이잖아. 이걸 어떻게 구했니? 라고 말했다. 이심,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훔치고 다니는 거니? 그는 어색하게 아니요 엄마, 도시 밖에 나갔었어요. 거기에 이미 거대한 뱀이 쓰러져 있어서
그냥 주워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야생은 위험하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평범한 돼지도살자 가족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들이 도살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내 아들이 군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누군가 군, 당장 나와 라고 요구했다. 아버지는 밖을 내다보며 누구냐고 물었다. 징룽의 아버지였다. 그는 이둠이 자신의 아들의 영적인 검을 훔쳤다고 비난했다. 군은 혼란스러워하며 류 형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오래전 소꿉친구였지만 멀어졌고 류는 이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기원은 자신의 아들이 그저 평범한 도살자일 뿐이며 징룽 같은 전사에게서 영적인 무기를 훔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징룽은 이줌이 자신의 무기를 훔쳤다고 소리쳤다. 류는 차갑게 변하며 기원이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장이 이미 확인했으며 기원에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했다. 기원은 이숍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숍은 그 남자가 자신을 그 검으로 죽이려 했으니 가져간 것은 이미 친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진웅은 그들이 훈련 중이었는데 이줌이 갑자기 훔쳤다고 거짓말했다. 류는 이줌에게 존경심을 보이고 검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슛은 이미 팔았다고 대답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기원은 당황하며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다. 류는 폭발하며 100만 배상을 요구했다. 기원은 낮은 등급의 영적인 무기는 기껏해야 20만이라고 말했다. 류는 노려보며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놀은 싸울 준비를 했지만 기원이 그를 막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불하겠다고 동의했다. 류는 아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라고 경고하며 보름 안에 대가를 치르라고 했다. 그는 떠났고 징룽은 이덤을 위협했다. 나중에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어머니는 류에게 자비를 빌자고 제안했다. 아버지는 사과로 돼지고기를 가져갈 계획이었다. 네, 이십슨 앞으로 나서며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저 문제를 피하고 항상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덤은 대신 더 강해지고 영적인 무기를 얻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정신은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도살자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꽃을 얻었는지 물었다. 이 꽃은 한숨을 쉬며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그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가족이 개방적이며 그가 어떤 모습이든 지지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이 가족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용은 자신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좋아하지만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재빨리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보는 모든 사람이 돼지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쳐다보았고 심지어 그들도 이제 돼지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그가 모든 생물을 돼지로 본다면 그의 도살자 재능이 그들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텔은 그것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이것이 그가 사실상 전투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깨달았다. 아버지는 동의하며 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십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진짜 기술을 배우라고 말했다. 장면은 밤의 숲으로 전환된다. 아버지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돼지를 도살하며 기술을 연마했고 오늘 모든 것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 그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다면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문제와 빚을 지게 한 자신에게 왜 가르치려 하느냐고 물었다. 군은 100만은 아들의 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근 가장 위대한 진리는 단순하며 도살자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셉에게 3가지 배기만 가르칠 것이니 주의 깊게 보라고 말했다. 그는 집중하며 칼날을 들어 올렸고 에어 산을 가르고 달빛이 공간 자체를 비추게 했다. 이전은 아버지가 미친 듯이 강하다고 생각하며 경악했다. 시위아는 첫 번째 배기를 낙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뛰어올라 수평으로 베어 달을 찢으며 나골이라고 불렀다.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다. 아버지는 그저 공간 왜곡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세 번째 배기를 불타는 듯이 위로 솟구치며 하늘을 밝히는 폭발을 일으키고 그것을 태양 포식자라고 불렀다. 이씀은 아버지가 정말 이것으로 돼지를 죽이냐고 물으며 그 돼지들이 천상의 존재인지 궁금해했다. 아버지는 아직 이해할 필요는 없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집은 자신이 이것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어서 얘야, 네 칼은 어디 있니? 없으면 내 것을 잠시 써라. 라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것을 잡았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웠고 강화된 힘으로도 그는 바닥에 납작하게 쓰러졌다. 아버지는 돌아서며 가서 연습해라 얘야. 난 다시 자러 갈게. 라고 말했다. 소녀는 세상에 아버지가 저렇게 무거운 걸로 돼지를 죽인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칼날을 들어 올리고 낙성 기술을 시도했다. 팡! 다시 완전히 바보처럼 쓰러졌다. 그는 아버지가 지켜보며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한숨 쉬는 동안 계속 연습했다. 언젠가 네가 황제 등급에 도달하면 이 세 가지 기술이 천상의 존재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장. 소녀는 단검을 위로 던져 월참을 외치다 쓰러졌다. 지쳐서.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위협했던 류를 기억했다. 그는 다시 낙성 기술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성공했다. 땅이 부서지고 새들이 흩어졌다. 그는 파괴된 땅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인 낙성을 배웠다. 장면은 병원으로 전환된다.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우리 아들 괜찮아요라고 묻는다. 의사 삼 피글렛은 그가 괜찮지만 탈진으로 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렬하게 훈련해왔다. 어머니는 저주받은 군이 아이가 쓰러질 때까지 훈련시켰다며 격분했다. 그녀는 집에 가면 그를 혼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간호사가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는지 궁금해했다. 의사는 젖산 축적 때문에 소년이 최소 1000개의 스쿼트, 1000개의 팔굽혀 펴기 및 다른 많은 운동을 했고 겨우 100km를 달렸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어떤 인간도 하룻밤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의사는 믿기 어렵지만 이삼의 정신 상태가 다르다고 인정했다. 어머니는 더욱 화를 내며 그 남자를 죽일 것이라고 소리치며 뛰쳐나갔다. 의사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 운동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심지어 밤새도록 1대1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농담했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졌다. 이전은 이미 밖에 나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어. 그 기술은 위험해. 라고 말했다. 가오에게서 그 칼을 받아야 해. 도시의 다른 곳에서 그는 스틸하트 대장간에 도착했다. 수염난 돼지인간장인 텍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주미냐? 고 물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텍사는 좋아. 그럼 기다려. 자오. 장인이 모든 걸 말해줬어. 밤새도록 완벽한 칼날을 만들었는데 네가 돼지도살자라니. 샤가문이 이걸 위해 거금을 지불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혹시 그들의 사생아냐? 라고 말했다. 이주미 칼을 잡으려 하자 티신이 그를 막으며 참아라. 라고 말했다. 이 칼날은 천년된 냉철로 단조되었다. 준비하는데 49일이 걸렸지. 주인은 알아보지만 네 힘이 충분치 않으면 들지도 못할 거다. 이 심은 아무 말 없이 칼날을 잡고 뽑아내 텍산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식은 그것을 보며 와, 아빠 칼보다 훨씬 가볍네 라고 말했다. 텍산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드는지 물으며 경악했다. 이죽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텍사는 아직 이름이 없으니 네가 지으라고 말했다. 이조는 생각하다가 드래곤 슬레이어 라고 말했다. 텍사는 그 이름은 진부해 수백만 개의 무기가 그 이름을 써 라며 웃었다. 이제슨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시험해보고 싶어 떠나고 있었다. 그는 류싱을 상대하기 위해 아마추어 등급에서 빨리 벗어나야 했다. 성문에서 사람들은 강력한 짐승들이 도처에 있고 밖으로 10걸음만 나가도 위험하다고 불평했다. 이 긍천, 이 말을 듣고 그 눈이 빛나며 죽일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숲속에서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걸었다. 갑자기 뒤에서 칼이 날아왔지만 그는 옆으로 피했다. 그는 돌아서서 삼류 산적들, 9단계 견습생들을 보았다.
한 명이 내 비밀 공격을 피하다니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뚱뚱한 남자는 류싱이 옳다며 이 녀석이 감히 도시를 떠나 죽으려 한다고 동의했다. 글은 징룽의 아버지에게서 보내진 것이었다. 이 개씨는 칼날을 만졌고 시스템이 활성화되었다. 이 새로운 칼날로 그는 처치당 0.3의 속성을 얻는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자, 누가 드래곤 슬레이어를 만나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름을 물었고 그는 다시 말했다. 그들은 그가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폭소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비웃고 있었다. 이심이 더 크게 웃으며 아니, 난 영웅이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난 그저 새 칼을 시험하는 도살자일 뿐이야. 한 명이 말하려 했지만 이줌이 다가가 그의 목을 베었다. 돼지를 죽여 1의 피해와 0.3의 속성을 얻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정말 죽였는지 물으며 얼어붙었다. 이 돈 뛰어올랐다가 즉시 돌아와 다른 한 명을 찔렀다. 더 많은 경험치, 더 많은 속성. 마지막 한 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피하는 데 능했지만 소용없었다. 칼날이 날아가 그를 꿰뚫었기 때문이다. 잔혹했다. 더 많은 속성. 대신 칼날을 뽑으며 슬프게 네가 죽음을 택했구나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전리품을 챙기며 예상치 못한 드롭이라고 불렀다. 그림자 걸음 두루마리는 30초 동안 민첩성을 30 증가시켰다. 초보자용이지만 공짜는 공짜였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아래에는 이상한 눈이 많은 생물이 다가와 시체들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이불은 괴물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이 인간을 먹으니 살려둘 수 없었다. 그는 그림자 걸음을 활성화하고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올라 그 생물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그를 감지하고 등에서 가시를 발사했다. 이 줄은 꿰뚫렸지만 계속 나아가 그것을 반으로 갈랐다. 큰 핀쿠션처럼 보였고 짐승이 무료 침수를 해준다고 농담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들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쭈그려 앉았다. 그는 그들이 도망치려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노려보며 한 마리를 겁주고 베어 쓰러뜨렸다. 마지막 한 마리는 얼어붙었고 그 역시 베어졌다. 사냥을 마치고 그는 가시투성이인 채 걸어가며 조금 가려울 뿐이야 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가 다음 경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70의 경험치가 필요했고 오늘 그것을 달성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그때 황금뿔 짐승이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 짐승이 돌진했지만 주인공은 다시 한번 칼날을 그 입으로 밀어넣어 완전히 두 동강 냈다.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니 무언가가 코뿔소 시체를 끌고 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얼어붙으며 누가 내 전리품을 훔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시체를 동굴처럼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갔고 그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뛰어들었다. 안에는 거미줄에 쌓인 많은 생물들이 매달려 있었고 뒤쪽에는 보스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목을 향해 곧장 휘둘렀지만 그는 보지도 않고 막아냈다. 그가 돌아서자 황금 다리를 가진 거대한 거미가 보였고 그는 이거 희귀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다. 황금 갑옷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면 이 다리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거미가 공격했고 그는 어색하게 방어하다가 가슴에 거미줄 공격을 맞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타란툴라에게 독살당했다. 그는 신경 손상을 겪고 있었고 광란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미 미쳐 있었고 이제 녹색 침이 입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거미줄을 찢어내고 거미를 노려보았지만 거미는 아이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주슨 거미의 다리를 부수며 돌진했고 입에서 거품을 물었다. 거미는 당황하여 동굴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것은 출구로 달려갔지만 이제 주인공은 자신의 거미줄로 그것을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까이 끌어당겨 반으로 베어버렸고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죽으면서 쓰러졌다. 보스였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경험치를 얻고 등과당 등급에 도달하여 힘, 민첩성, 정신을 100씩 얻었다. 그의 힘은 기본적으로 3배가 되었다. 얼마 후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채 거미 다리를 요리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는 등급이 오르고
죽은 거미 옆에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가 먹고 있는 동안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꼬마야, 또 자랐네. 전에 말했잖아. 넌 말랐었는데 이제 엄청 커졌어.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그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며 한 입 먹어도 되냐고 물었다. 우리 이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동안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내 눈을 보는 모든 남자는 내 명령 아래 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착한 아이가 되어 자신의 애완동물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 병원 환자가 먹고 싶으면 사냥하러 가. 나한테도 충분치 않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잠깐, 왜 내 말을 거역하는 거지? 아마도 그가 뱀팔을 가진 돼지머리라서 그런가 봐. 정말 끔찍한 조합이군. 이름이 옆을 보며 이 돼지 소녀가 왜 이렇게 이상한 뿔을 가졌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녀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 공유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말했다. 그는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말했다. 뭔데요? 말해봐. 그녀가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어떤 수정 쌍둥이 꽃을 본 적 있니?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물건들을 재배했고 그것을 보호하던 내 애완동물이 죽었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누가 그랬는지 아니? 이 망할 놈아. 이 떼은 가슴을 두드리며 잠깐 그거 나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이 붉고 유혹적이었다. 정말 그였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거짓말하며 아니, 난 사냥하는 거 안 좋아해. 지루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사냥한 것을 먹고 있잖아. 그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꽃은 류싱이라는 유명하고 비열한 인간이 훔쳤어. 그가 내 작은 뱀을 죽인 놈이야.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작은 뱀을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래도 죽였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좋아. 그럼 내가 그를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며 떠났지만 갑자기 돌아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분명히 그의 냄새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미 그를 찾은 것이다. 이 짓은 네가 나인 걸 알았다면 그게 이유야. 우리 잘못이야.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다. 그는 왜 네가 피해자인 척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그녀의 아우라가 활성화되고 주인공은 우뚝 섰다. 그녀는 이제 내 꽃이 어디 있는지 말해. 아니면 목을 졸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시츠는 피에 달 살기 아우라를 방출했고 같은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옷을 입은 채 도마 위에 묶여 막 잘리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고 반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라지면서 첫 번째 꽃에 대한 대가로 거미 다리를 남겨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총알처럼 그를 쫓아갔다. 이것은 도망쳐야 해. 아니면 그 기술을 써야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속 쫓아갔다. 그리고 갑자기 원숭이 돼지 고릴라 괴물이 나무에서 뛰쳐나와 이싯을 때리려 했다. 그는 피하며 이 털복숭이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다. 소녀는 짐승에게 곧장 달려들어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스쳐 지나가며 목을 베고 자신의 아우라를 남긴 채 손을 짐승의 뒤통수에 박아 넣었다. 그리고 같은 순간 짐승은 침을 흘리며 땅에 쓰러졌다. 그는 옆을 보았고 이짬이 칼날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사용하려는 기술을 알아보고 팔을 들어 올린 뒤 악성을 시전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건 불가능해. 아무도 이 기술을 알아서는 안 돼. 혹시 허세인가? 라고 생각했다. 하면 그가 정말로 이걸 안다면 난 죽을 거야. 갑자기 누군가 첸 삼촌을 불렀고 숲 반대편에서 한 무리가 다가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십과 뱀 여인은 그것을 감지하고 바라보았다. 많은 치료사들이 오고 있었다. 2명은 죽이고 싶고 1명은 살려두고 싶다. 그녀는 네가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 왜? 그냥 나를 여기로 유인한 거야? 기억해둘게. 라고 말하며 날아갔다. 적어도 그 기술을 피할 핑계는 생겼군. 이라고 생각하며 이죽은 좋아. 그럼. 이라고 생각하며 서 있었다.
한편 흰 스타킹 여왕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망치 남자가 장양, 이거 풍화 원숭이 아닌가요? 우리에게서 도망쳐서 이 아이를 여기로 불렀군요. 라고 말했다. 이모는 어색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의 이름을 물었고 이조신 그녀가 자신을 비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떤 설명도 믿지 않을 것이었다. 제 이름은 이심이고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말을 끊고 그를 구천연맹으로 초대했다. 그녀가 그를 유혹하는 동안 도시에서 이상한 남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연맹, 천둥연맹, 그리고 구천연맹이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청청의 주요 세력과 얽히게 되었다. 수염난 남자는 그가 이 짐승을 그렇게 쉽게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친구, 와서 우리와 함께하자. 모두에게 좋을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이종은 뱀 여인이 무섭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이 짐승은 분명 강했을 것이다. 흰 스타킹 소녀가 다시 그를 부르며 그들이 플레인 블레이드 킹을 사냥할 것이고 강한 전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샤크는 그게 누군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녀는 그가 하위 등급을 뚫고 왕 등급에 도달한 몇 안 되는 생물 중 하나, 진정한 군주라고 설명했다. 이슉은 인상 깊다고 말했지만 그를 죽이면 보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타카시는 아가씨, 왜 왕급 전문가를 물리치면 그들의 칭호와 경지를 얻게 되는데 이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몰라? 라고 말했다. 이주는 그럼 하룻밤 사이에 엄청 강해질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거는 좋아. 그럴게. 구천연맹에 가입할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더 가까이 다가와. 좋아. 이제 성공에 더 가까워졌어. 라고 말했다. 반다나를 쓴 남자는 이 아이가 정말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노인이 칼을 꺼내 짐승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텅은 그들이 가죽을 벗길 것이냐고 물었고 소녀는 플레인 블레이드 킹에게 가까이 가려면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가죽은 열에 강하다. 그들이 막 시작하려 할 때 짐승이 도망쳤지만 다행히 그가 그들을 도왔다. 이조슨 걱정 마세요. 가죽 벗기기는 제 전문이에요. 라고 말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얼굴이 붉지? 무슨 패티시지? 그녀는 그가 정말 잘하냐고 물었고 그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는 짐승에게 뛰어올라 클라를 뽑고 빠른 연속, 배기 끝에 1분 후 완벽하게 늘어진 가죽과 함께 거대한 시체만이 땅에 남아 있었다. 남자는 젠장, 이건 정말 전문가 수준이야. 라고 말했고 흰 스타킹 소녀는 그의 재능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직후 그들은 다시 숲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다. 수염난 남자가 장에게 말했다. 이제 가죽을 얻었으니 돌아가서 내열 갑옷을 단조해야 해. 그러면 준비가 될 거야. 이번에는 모두를 쓸어버리고 왕의 유산을 차지할 거야. 하지만 순간 누군가 근처에 서 있는 3명의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작은 사자 그림이 있는 스포츠팀 로고가 가슴에 새겨진 나이든 남자였다. 장은 그들을 즉시 알아봤다. 그들은 라이온 썬더 연맹 소속이었다. 흉터 있는 남자가 먼저 말했다. 장양, 그 원숭이 가죽을 우리와 좀 나눠야 할 겁니다. 그녀는 즉시 그럼 이미 우리 계획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깨달았다. 남자는 칼을 꺼내며 그녀가 예상보다 날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이 가죽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염난 남자는 그들이 대담하지만 자신의 망치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테무카카시는 모두에게 침착하게 가죽을 넘겨주고 나중에 지원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이 남자에게는 뭔가 수상한 점이 있었다. 근육질 남자가 가죽을 던졌지만 이넴이 공중에서 잡았다. 남자는 당황하며 이톰에게 그것을 넘겨주라고 했지만 이톰은 안 돼. 내가 가죽을 벗겼고 내가 죽였어. 전부 내 거야. 라고 말했다. 카시는 충격을 받았고 장은 분명히 불쾌해했다. 흉터 있는 남자는 구천연맹은 별로 단합이 안 되는 것 같군. 이라며 웃었다. 그 남자는 당황하며 이신에게 넘기라고 말했지만 이신은 어림없지.
내가 가죽을 벗기고 내가 죽였으니 전부 내 거야라고 말했다. 카카시는 충격을 받았고 강은 분명히 불쾌해했다. 흉터 있는 남자는 웃으며 구천 동맹은 별로 단합이 안 되는군이라고 말했다. 강은 지안에게 격분했다. 이 자식이 우릴 배신했어. 그는 즉시 원숭이를 넘겨줬고 이제 그녀는 그가 왜 필사적으로 동맹을 배신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지안은 그걸 넘겨주는 게 가장 현명한 수였다고 말했다. 진정한 배신자는 저 꼬마야. 하지만 이심의 얼굴을 보면 아무도 그가 크게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염난 남자가 망치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다. 지안 동맹에서의 네 시간은 끝났어. 지안은 피하며 자신이 사자 동맹에게 매수되었다고 밝혔다. 보상이 훨씬 더 좋거든. 그는 레이경에게 우리는 저들을 모두 죽여야 해라고 말했다. 수염난 남자가 그들이 배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외치며 돌진했다. 지안은 자신의 속도로는 망치가 절대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를 조롱했다. 레이경은 망치를 위로 던져 공격을 옆으로 보내고는 저 꼬마를 죽이고 가죽을 가져와라고 명령했다. 수염난 남자는 망치가 튕겨나간 것에 경악했다. 어떻게 2단계 고수의 공격을 막아낸 거지? 레이는 모두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염난 남자는 공격하며 망치 손잡이로 방어했지만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지안이 칼을 뽑아 이섭에게 돌진했지만 강이 월도 연격을 피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후방에 있는 자들에게 강을 공격하여 그녀가 악기 마법과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주문들이 그녀에게 날아갔지만 그녀는 연주하며 모든 것을 공중에서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이쯤이 지안을 이길 수 없을까봐 걱정했다. 지안은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그와 같은 쓰레기를 고용한 것이라며 전진했다. 이제 그녀는 대가를 치를 거야. 강이 이춤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이줌이 마기를 방출했고 지안은 피 그림자 3단계에 얼어붙었다. 이션은 지안의 손을 베고 그림자 스텝을 사용하여 사라졌다. 지안은 저 쓰레기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며 돌아섰지만 갑자기 이점이 짐승 가죽을 방패 삼아 나타났다. 지안은 가죽을 뚫을 수 없었고 이점은 그의 다리를 베었다. 근 이놈이 비겁하게 싸운다고 소리치며 쓰러졌다. 이놈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움켜쥐며 도망칠 곳은 없어라고 말했다. 강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저 낮은 경지의 꼬마가 지안과 혼자 싸울 수 있지? 그의 전투 직업은 신급임에 틀림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음표로 다른 2명을 제압하며 이돔을 불렀다. 이돔은 고개를 돌려 수염난 남자가 레이경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무기를 통해 흘러 그를 감전시켰다. 이돔은 먼저 우두머리를 죽여야 한다고 깨달았다.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염난 남자가 무릎을 꿇자 리가 다가오며 경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아. 너는 뇌전 그물 영역 안에서 기회조차 없었어. 네 몸은 곧 모든 움직임을 잃고 죽을 거야. 잘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이쯤이 그의 뒤에 나타나 외쳤다. 레이가 돌아섰고 피의 달에 맞은 그는 죽어가는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는 자신을 보았다. 이줌이 그의 팔을 잡았다. 무슨 일이지? 그는 혀를 깨물고 정신을 차려 후속 공격을 막아냈다. 이제 그는 경악했다. 이 꼬마가 내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급 능력뿐이야. 부천동맹의 이 꼬마는 극도로 위험해. 살려둘 수 없어. 수염난 남자가 소리쳤다. 이 도망쳐! 넌 이길 수 없어. 경지가 너무 차이나! 레이는 도망칠 곳은 없다고 말하며 공격했고 이놈의 가슴을 강하게 걷어찼다. 그를 날려버리며 내 경지로는 그 발차기에 죽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식은 땅에 누워 웃고 있었다. 수염난 남자는 꼬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한순간을 벌어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가 돌진하자 망치오라가 폭발했고 산을 부수는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레이는 번개로 반격했고 수염난 남자는 다시 쓰러져 완전히 무력해졌다. 솔직히 레이가 다시 다가오자 수염난 남자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 아가씨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야 해. 그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그녀를 건드리면 동맹 전체가 그를 사냥할 거야. 레이는 이런 쓰레기들은 사자 동맹과 비교할 수 없다며 웃었다.
그리고 강 아가씨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녀를 곁에 두는 건 재미있을 테니까. 수염난 남자가 내 시체를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소리쳤을 때 또 다른 공격이 레이의 뒤에서 날아와 정확히 명중했다. 이줌이 낙성권을 사용하여 레이의 갑옷을 완전히 파괴했다. 수염난 남자는 경악했다. 레이는 어떤 저주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했다. 이 청은 15만 양에 산 비싼 갑옷이 그 발차기에서 자신을 살렸다고 기뻐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웃으며 바보 같으니 나는 네가 수염난 남자를 공격하는 동안 죽은 척해서 널 잡으려 했어라고 말했다. 이주시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전투 본능과 전투 감각은 그의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은 척해야만 그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는 완벽하게 계획했다. 레이경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나무 사이를 뛰어넘어 도망쳤다. 주인공은 나머지 2명을 쫓아냈다. 모두 살아남았지만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수염난 남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정말 도망쳤어, 꼬마야. 주인공이 쓰러지자 수염난 남자가 그를 잡으러 달려갔다. 흰 스타킹 아가씨가 달려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수염난 남자는 강 아가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군요. 이 꼬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구했고 심지어 그 자식 레이까지 쫓아냈어요. 라고 대답했다. 의식을 잃은 이식을 보며 그는 형제여, 내 목숨을 빚졌네. 라고 소리쳤다. 강은 그를 때리며 바보처럼 굴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다. 어떻게 이 꼬마가 그들 중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을 도망치게 만들었지? 특히 아직 초급 단계이고 겨우 각성했을 뿐인데 그 순간 땅에서 손이 움찔거렸다. 지안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망치가 그의 앞에 내리꽂혔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아내가 임신했고 어머니가 아프고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으며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변명에 능했다. 하지만 수염난 남자는 걱정 마. 네 아내는 매일 밤 내가 돌봐줄게. 라고 말했다. 지안은 안 돼. 라고 비명을 질렀고 그 말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수염난 남자는 강 아가씨에게 또 다른 매복이 오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걱정 마. 이미 신호탄을 보냈으니 동맹이 곧 도착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소년들을 위해 고급 회복 알약 2개를 꺼냈다. 이조는 각각 5만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동맹은 분명 돈이 많았다. 그들은 둘 다 그것들을 먹었고 이젖은 가슴에 맞은 발차기를 기억했다. 이상하게도 그는 강 아가씨에게 사자동맹에게 사용했던 음파 공격에 대해 물었고 자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훈련을 위해 자신에게 음파 공격을 사용해 달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림자 스텝이 두루마리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향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동의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이동 기술이며 다음에 다른 전문가와 정면으로 맞서면 죽을 수도 있었다. 강은 망설이며 이때 네가 많이 도와줬지만 내 경지는 너보다 훨씬 높아. 내가 부주의하면 널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며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동의했고 수염난 남자는 이 꼬마는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방금 잔혹한 싸움에서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터무니없는 수준의 상대와 훈련하고 싶어 했다. 적들에게는 3번의 파동만 사용했지만 20핵에는 수많은 별 같은 음표를 쏟아내며 빛을 발했다. 공격이 이춤에게 돌진했고 그는 그림자 스텝을 활성화하여 즉시 옆으로 뛰어올랐다. 마치 성진우처럼 더 할 수 있어. 더 강하게 해봐라고 말했다. 그녀는 음파 기술은 내 특기인데 네가 모든 것을 피할 수는 없어라고 말하며 짜증을 냈다. 그녀는 5, 6, 7, 8, 9, 10개의 음표를 보냈다. 이 잠은 하나를 피하고 둘 사이를 미끄러져 지나가고 다른 하나 아래로 구르고 마지막 하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활을 뽑아 맹공격을 퍼부었다. 수염난 남자는 경악했다. 강 아가씨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줌이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줌은 집중하여 뛰어넘고 아래로 숙이고 13, 14, 18, 19 사이를 헤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나가 그의 가슴을 때렸고 칼날이
뒤에서 그를 밀어내어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지만 그는 이 느낌은 정말 대단해라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시스템은 그림자 스텝을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여 이제 40의 속도를 얻었다. 강은 또 다른 일격을 준비했지만 수염난 남자가 기다려요. 팀이 오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동맹원들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강은 괜찮아요. 충분히 고생했으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다. 수염난 남자가 짐승다리를 들고 있었다. 잠깐, 확대 편집자. 그녀의 스타킹은 어디 있지? 이봐, 예술가들. 내가 그 세부 사항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 이 턴은 어색하게 가셔도 돼요. 저는 처리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강은 동의했지만 조심하라고 말했고 돌아오면 구천 동맹으로 오라고 했다. 그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숲을 가로질러 거미 보물을 찾아 달려갔다. 그는 황금 다리 몸통을 발견하고 웃었다. 그의 황금 갑옷이 파괴되었으니 이 다리들은 새 갑옷을 사기 위해 잘 팔릴 것이다. 그는 뱀 여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장면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집 전체가 파괴되어 있었다. 그는 충격에 가방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강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부서진 액자들을 보고 그는 유싱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자식이 그의 가족을 어디로 데려간 걸까? 장면은 청성부유층 지구로 바뀐다. 경비원이 그에게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 금지라고 말했다. 이존인 자신의 기운을 방출하며 그에게 비키라고 말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다. 장면은 징롱이 거대한 검을 들고 삶을 즐기고 있는 수영장으로 바뀐다. 징롱은 이 첨을 찾으면 끝장낼 거야 라고 말했다. 갑자기 문이 날아와 그를 덮쳤다. 그는 피를 토하며 땅에 쓰러져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무슨 폭발이었는지 궁금해했다. 유싱은 누가 자신의 문을 붙였는지 따지며 일어섰고 그때 이셰비 분노를 뿜어내며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 징은 이셰, 널 죽이고 싶었지만 내 부하들이 사라졌어. 네 짓이냐? 라고 말했다. 이십슨 그에게 닥치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다. 싱은 아이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부모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 꼬마에게도 복수할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뭔가 이상했다. 징롱은 아버지가 인율의 부모를 데리러 갔다가 일찍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는 겁에 질려 보였다.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었다. 이식은 내 부모님은 나의 영린이야. 그들을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했다. 신은 웃었지만 입을 얻어맞고 벽으로 날아갔다. 아버지는 그 기운이 더 높은 경지에서 온 것이라며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지? 다행히 최근에 진급했어. 이 꼬마를 제압하는 건 쉬울 거야. 그는 몸의 갑옷을 활성화하며 이 꼬마가 나에게 도전하다니 미쳤군이라고 말했다. 그 갑옷은 정말 못생겼다. 진심으로. 돌 갑옷은 민첩성을 떨어뜨리지만 칼날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40 높여준다. 징롱은 여전히 문 아래에 갇혀 있었다. 어떻게 문 하나를 들지 못하는 거지? 그는 계속해서 네가 내 아버지를 기술을 쓰게 만들었으니 넌 죽은 목숨이야 라고 말했다. 싱이 주먹을 날렸다. 이뇽은 손바닥을 지켜보며 금자 스텝을 활성화하여 피했다. 주먹이 그의 뒤에 나타나 목을 때렸지만 돌은 단단해서 베기 어려웠고 그는 또 다른 강한 발차기를 가슴에 맞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싱은 가까이 다가오며 멍청한 꼬마야. 앞길이 막혔을 때를 알아야 해. 이 방어를 뚫을 수 없고 한 방에 널 죽일 수 있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십은 여전히 서 있었다. 돼지에게서 받는 피해가 65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단단한 방어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싱은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방어 없이 가슴에 정통으로 맞은 전력 공격이었는데 뭔가 이상해. 이주는 주먹을 꽉 쥐며 갑옷을 베지 못하면 이렇게 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싱은 팔을 벌리며 살과 돌 갑옷을 부딪혀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이 점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다가가 복부에 잔혹한 훅을 날렸다. 돼지에게 가하는 피해가 500 증가하여 갑옷이 폭발했다. 싱은 왜 그의 손이 대포 같지? 라고 당황하며 물었다. 이식은 멈추지 않고 턱을 때려
나머지 갑옷을 산산조각 내고 이빨 몇 개를 뽑아냈다. 피해 달 위협을 활성화하자 돼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이심진 맹공격을 퍼부으며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쳤다. 징롱은 이 속도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돕고 싶었지만 몸이 떨렸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시도하면 죽을 것이다. 그는 피에 닿을 기운에 억눌려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줌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것뿐이었다. 이적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싱은 마침내 무너지며 100만 양을 받으러 집에 갔어.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키 큰 남자들이 안에 있었어.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몰라 라고 말했다. 이시프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지만 싱은 진심으로 애원하며 이시프의 아버지가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들이 누구였는지 몰랐다. 회상 싱이 집에 도착한다. 주위 안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쳐다보았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추이아는 즉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정은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말했다. 싱은 힘겹게 일어나며 잠깐, 내가 떠날 때 이걸 찾았어. 부모님이 너에게 남긴 편지야 라고 말했다. 이십은 그것을 열어 읽었다. 이심, 우리는 항상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단다. 하지만 네가 모두를 돼지로 본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운명이 우리와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제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네 곁에 있을 수 없단다. 이제부터 너는 너만의 길을 걸어야 해. 우리는 너를 믿어. 너는 항상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우리를 찾으려 하지 마. 너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고 그들을 상대로는 기회조차 없어. 네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한 그걸로 충분하단다. 이식은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다른 누구의 글씨도 아니었다. 장면은 추이안이 아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바뀐다. 아이는 최고의 정점에 도달할 기회가 있다면 자신만의 길을 만들 거야. 그러면 아버지로서 내가 앞길을 닦아줄게.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정상에 도달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는 편지를 남겼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 주는 집에서 걸어 나왔다. 징롱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언젠가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아버지는 내가 그 꼬마를 이길 수 없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찮아. 내가 직접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전화를 걸어 사촌에게 전화했다. 이 가족은 항상 인맥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 남자가 2명의 위험한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 싱은 누가 자신을 거의 죽일 뻔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촌은 누가 그랬는데? 라고 물었다. 싱은 이춤이라는 돼지 도살자라고 대답했다. 사촌은 잠시 멈칫하며 돼지 도살자? 라고 말한 뒤 웃으며 좋아, 사촌. 함께 이 꼬마를 박살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고치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찾을 거야 라고 말하며 걸어갔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의 단 한 번의 시선이 사람을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과 얽혀 있는 거지? 그들을 찾으려면 더 강해져야 해. 그리고 그 길은 구천 동맹이야. 그는 강철 심장 대장간을 지나갔고 도살자가 이봐, 꼬마, 칼날은 아직 잘 작동하니? 라고 불렀다. 이 곰은 내라고 대답했다. 남자가 뭘 들고 다니는 거야? 라고 물었다. 이 싯은 황금 거미다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도살자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잠깐,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이 주신 황금 독거미요라고 말했다. 남자는 충격을 받으며 이건 엄청나게 귀한 거야. 이걸로 네 칼날을 마법 부여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이 젖은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는 거미가 독과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를 추출하면 칼날에 정제하여 추가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이 덫은 둘 다는 안 돼요? 라고 물었다. 타시는 웃으며 꿈깨. 속성 하나를 추출하는 것도 이미 희귀해. 정제는 극도로 어려워. 두 번째를 추가하면 거미가 사라질 거야. 우선 욕심부리지 마. 독 아니면 금을 선택해라고 말했다. 이십슨 더 비싸게 팔릴 것이기 때문에 금을 선택했다.
타이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가 보기만큼 멍청하지는 않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을 용광로에 던져 넣었다. 그것은 녹아 밝게 흘렀고 녹은 금이 칼날 위로 쏟아졌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몇 분 후 칼날은 완전히 황금빛으로 빛났다. 타이시는 꼬마야, 운이 좋군. 다른 사람이 이걸 요구했다면 50만 양이었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공짜야 라고 말했다. 이 쉿은 고마워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을게요 라고 생각했다. 그가 칼날을 만져보니 이제 두 번째 지점은 엄청나게 무거웠다. 그는 이봐요, 장인님. 칼날은 멋진데 효과는 뭐예요? 라고 물었다. 타이시는 모든 마법 부여는 일정 횟수의 공격 후에 활성화되고 금은 보통 치명타를 발생시켜 야호 라고 설명했다. 이익은 와, 치명타라니 좋네요. 시스템과 재능의 치명타가 겹치면 엄청나게 강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는 칼날을 꽉 쥐고 배기 콤보를 날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눈에 띄는 효과 없이 지쳤다. 그때 시스템은 마법 부여가 성공했으며 이제 9번의 공격 후 10번째 공격은 항상 200의 피해를 입히고 더 빨리 발동될수록 치명타가 더 강해지고 더 빨리 활성화된다고 보여주었다. 그는 장인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거절하지 않을게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돼지는 그를 손짓으로 보내며 꼬마야, 이제 됐어. 가.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라고 말했다. 이 돼지가 정직한 건지 수상한 건지 모르겠어. 왜 공짜로 해준 거지?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곧 이공은 구천동맹의 기지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교장이 서서 이봐, 이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이숍도 똑같이 물었고 교장은 나는 여기 학원생들을 동맹에 추천하러 왔어. 알다시피 이곳에 가입하는 학생은 학교에 큰 영광을 가져다 주거든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멋지네요 라고 말했지만 교장은 너는 전투 직업이 없어서 추천할 수 없어. 그리고 올해는 아무도 받지 않고 있어. 링쌤도 놀라운 재능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지. 이 동맹은 기준이 극도로 높아라고 사과했다. 그래서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줄은 그들의 산을 웨이트 트레이닝에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를 훑어보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 네 직업의 성장 한계에 도달한 것 같군. 하지만 괜찮아. 전투를 포기하고 돼지를 키우는 데 집중해. 그게 너에게 더 잘 어울려라고 말했다. 이 누른 맞아요. 저에게 더 좋으니 계속 돼지를 죽일 거예요 라고 동의했다. 이름이 지나가자 교장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돌아섰다. 이줌, 지금 내 경지가 어느 정도지? 이것은 호수 승천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교장은 경악했다. 잠깐, 너는 더 이상 초급 단계가 아니라고? 뭔가 잘못됐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링겜조차 아직 견습생 단계였다. 생활 직업조차 이렇게 빨리 레벨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그렇게 되려면 약 10만 마리의 돼지를 죽였어야 했을 것이다. 이 꼬마는 믿을 수 없었다. 이줌이 떠나려 하자 교장은 학교 토너먼트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식은 무슨 토너먼트요? 그건 엘리트 전투 직업만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교장은 흥분하여 그래, 내 수준이라면 참가할 수 있어. 빈자리가 있거든 이라고 말했다. 직롱이 어딘가에서 부상을 입어 참가할 수 없었다. 이농은 얼굴에 맞은 문을 떠올렸다. 교장은 계속해서 링농은 우승이 확실하지만 너도 특히 팀 경기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그녀를 지원하면 학교의 명성을 드디어 높일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최악이거든. 명예 목록에도 없고 겨우 참가상만 받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십은 얼굴을 닦으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물었다. 교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꼬마야, 네가 참가하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라고 말했다. 이곳은 생각하다가 50만 양을 원해요 라고 말했다. 교장은 3위 안에 들면 문제없어라고 동의했다. 3위는 불가능해. 완전한 전투팀도 없으니 돈을 낼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20쓴 영적 저장 아이템도 원해요 라고 덧붙였다. 교장은 그건 최고 보상 중 하나인데라며 그를 탐욕스럽다고 불렀다. 이식은 그럼 됐어요. 참가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교장은 그의 팔을 잡으며 잠깐, 좋아. 3위 안에 들면 아이템도 줄게. 라고 말했다.
이적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거갔고 교장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떠났다. 구천. 동맹 문 앞에서 근육질의 경비원이 이봐, 꼬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 이좀은 제 이름은 이좀입니다. 장 아가씨를 만나러 왔어요. 라고 말했다. 큰 장 아가씨와 데이트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네 라고 웃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의 팔을 잡으며 이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맹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경비원은 이 꼬마는 누구지? 라며 경악했다. 그들이 안뜰을 걸어가자 그녀는 남쪽 탑은 주거구역이고 북쪽 탑은 서비스구역, 동쪽 탑은 식당이에요. 북서쪽과 서쪽은 훈련구역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이 꿈은 이곳은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했다. 그를 등록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혔다. 수염난 남자였다. 그는 꼬마가 그리웠는데 드디어 왔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춤을 마사지실이 있는 북쪽 날개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이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 질투심에 그를 세게 때리며 아이의 정신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수염난 남자는 여자는 남자의 필요를 이해 못해라고 말하며 걸어갔다. 그들은 북쪽 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곳은 초현대적으로 보였다. 정장 차림의 접수원이 장 아가씨가 이 사람을 직접 데려왔는지 물었다. 장은 그녀에게, 꼬마에게 블랙카드를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접수원은 블랙카드는 최고 등급인데 신입에게 정말 줄 수 있나요? 라며 망설였다. 장은 그녀에게 따르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20팩의 정보를 물었다. 잠시 후 그는 공식적으로 구천동맹의 고급 회원이 되었다. 이식은 왜 제가 블랙카드를 받는 거죠? 라고 충격을 받아 물었다. 장은 회원들은 공헌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블랙카드를 받으려면 최소 1000점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다. 그는 희귀한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가 직접 당신을 영입했고 그 싸움에서 큰 공헌을 했으니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그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돼지 얼굴 때문에 매력은 즉시 사라졌다. 그때 수염난 남자가 장 아가씨,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끼어들었다. 그녀가 수줍게 서 있는 동안 주인공도 얼굴이 붉어졌다. 세상 모든 것을 돼지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될 텐데 이건 뭐지? 수염난 남자는 이춤에게 아이템 더미를 던지며 이것들은 네 거야 라고 말했다. 장이 특별히 준비한 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입할 때 받는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다. 이 십은 어색함을 느끼며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를 주거구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저승지대에 있었다. 그녀는 주거구역이 남쪽 탑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 바로 앞에는 이상한 온천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죠. 그럼 몸을 회복시키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며 이미 목욕 준비를 마쳤다. 이식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셔츠를 벗고 온천에 들어갔다. 그녀는 뭔가 감지하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내를 얕다. 새로운 부상이 있네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공은 물속으로 더 깊이 잠기며 사고가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은 계속해서 정말 고마워해야 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강도를 당하고 원숭이 가죽을 잃고 수염난 남자는 죽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매력은 분명히 통하지 않았다. 이충은 그녀가 나에게 감사하고 싶다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에게 상자를 열라고 말했다. 안에는 온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수련 아이템이 있었다. 그가 열어보니 이상한 검은 알약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를 더 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그 설명이 정확히 돼지 최음제 같다고 생각했다. 잠깐, 이게 뭐지? 그녀는 혀를 내밀며 먹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십은 그것을 입에 넣고 맛있네요 라고 말했지만 즉시 뭔가 느꼈다. 온통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의 기운이 확장되었고 그는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다. 그녀는 동맹의 최고 연금술사들이 6개월에 한 번만 만드는 알약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신체와 체질을 영구적으로 강화하고 속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요.
나은, 그것이 정말로 모든 능력치에 20점을 준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게 최음제가 아니었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동시에 그는 금종 패시브를 부여하는 두루마리를 열었다. 그것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낸 후에는 깨진다. 깨진 후에는 12시간 동안 다시 활성화될 수 없다. 아이템은 사라지고 그의 몸에 문양이 나타났다. 전에는 분홍색이었던 장은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지난 싸움에서 당신의 황금 갑옷이 파괴되었으니 이것은 보상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더는 너무 후하세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옆에 서서 포즈를 취하며 그 갑옷을 만드는 데는 최소 보름이 걸려요. 그때가 되면 당신도 우리와 함께 불꽃 칼날 왕에게 도전해야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십슨 동의했지만 그들이 몇 명이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그는 현재 10 미만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식은 말도 안 돼요. 왜 굳이 그걸 하죠? 그럼 모두 죽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그녀는 리더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연맹주의 딸이기 때문에 직접 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서 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연맹의 모든 이들은 연맹주에게 딸이 하나뿐이라 그녀가 어리석고 수치스러워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이주는 자완이 그녀를 약하고 무지하다고 비웃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연맹주의 딸인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를 의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두렵냐고 묻자 그는 부모님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말한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가 착한 아이인데 아직 동정이라는 게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매달리며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후회 없이 죽어야 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를 밀어내며 오늘이 자신이 죽는 날은 아닐 거라고 장담한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너무 많다고. 그녀는 자신이 밀쳐졌다는 사실에 놀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줌이 문을 열자 수염난 남자가 그곳에 서서 엿듣고 있었다. 장은 첸 삼촌이 거기서 뭘 하냐고 당황하며 묻는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저 상처를 치료하려고 온천을 이용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십슨 그를 멈춰 세우며 말한다. 잠시만요, 삼촌, 부탁이 있어요. 제 훈련 파트너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는 똑똑하다며 눈을 빛낸다. 함께 훈련해서 더 강해지자고 말하며 그는 떠난다. 장은 마침내 완벽한 내기를 했다며 흥분한다. 이 소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면이 동쪽 훈련장으로 바뀐다. 첸을 마주한 이객은 더 강해져야만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마법이 부여된 검을 뽑아 첸에게 봐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첸 망치를 쥐고 말한다. 완벽해. 나도 진지하게 임할게. 이종은 눈을 마주치고 9일이 지난다. 키 큰 반바지 차림의 소녀는 놀란 채 지켜본다. 이 둘은 홀린 듯 보이지만 그녀는 둘 다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욕은 100이 연속기를 날린다. 첸은 막아내지만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무기가 휘기 시작한다. 그는 틈을 보고 옆에서 휘두르지만 이식은 축복받은 낙성을 발동하며 뛰어오른다. 그들은 공중에서 충돌한다. 망치가 금종 방어를 깨뜨리지만 이 첼은 계속해서 전진하며 내려친다. 첸은 버티지만 검이 그의 망치를 거의 부러뜨릴 뻔한다. 그 싸움은 숲에서의 전투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연맹의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는다. 이 아이가 방금 도착해서 첸과 대등하게 싸우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첸은 막아내지만 그의 등 부분은 파괴된다. 그의 망치는 완전히 금이 같다. 그는 웃으며 충분하다고 더 이상 놀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새 무기가 필요하다. 이공은 미안하다고 슬프게도 지갑이 비었다고 말한다. 돈을 낼 수 없다고. 양은 멀리서 그들을 부르며 큰 반바지를 입고 걸어오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말한다. 모두가 쳐다본다. 첸 자신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파괴되었다며 이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중얼거린다. 이 숏은 그녀가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을지 궁금해한다. 이제 그는 모든 능력치에 140을 가지고 있다. 무기는 9번째 타격에
220의 치명타를 터뜨리고 그림자 걸음은 50 속도로 3레벨이다. 노인은 불평하며 말한다. 장아가씨, 제 무기가 이 아이 때문에 파괴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녀는 그에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말한다. 나중에 길드 창고에 가서 다른 것을 가져오면 된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구글 이미지 만찬을 먹는 것이라고. 그는 둘 다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고 그녀는 흥분한다. 이 아이가 강해지고 있다. 이 속도라면 그 싸움에서 실제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식사 중에 이천은 내일 나갈 거라고 말한다. 둘 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학교, 교장 선생님께 뭔가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고 곧 돌아올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장은 아이의 팔을 잡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매일 함께 훈련할수록 그가 더 좋아진다고. 원한다면 내일 쉬고 계속 훈련해도 된다고. 하지만 장은 이심의 머리를 때리며 이심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이미 간다고 했고 그게 최종 결정이라고. 그녀는 이십팩에 매달리며 밖에서 조심하고 그의 귀환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연맹을 떠난다. 채는 장 아가씨에게 그 아이는 비교하기 힘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묻는다.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그녀는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대답한다. 한편 우리는 학교에 도착한다. 한 무리가 서 있는데 머리 큰 소녀가 뒤돌아보며 자신이 도착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바로 쉬링쉬안, 어릴 적 친구인데 솔직히 너무 많은 장들이 돌아다닌 후로는 매력이 좀 떨어졌다. 그녀는 옆을 흘끗 보고 이툼이 서 있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이 아이가 왜 여기 있지? 그녀의 친구가 그를 비웃으며 말한다. 또 왔어? 링 언니에게 접근하려고 네 바보 같은 수작을 쓰는 거야?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그녀에게 비키라고 말한다. 그녀는 놀라 뒤로 물러서며 그를 광대라고 부른다. 항상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모두가 파괴된 곳을 쳐다본다. 그는 링춤에게 달려가 그가 자신을 겁주고 있다고 말한다. 링충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이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내 주변에서 튀려고 하지 마. 소용없어. 근 땅에 공격을 퍼부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관심하게 눈을 감고 말한다.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토너먼트에 참가하라고 하셨어. 이건 너와 아무 상관없어. 그녀는 놀라서 말한다. 잠시만, 교장 선생님이 부탁했다고? 그가 이춤이 쓸모없는 패배자라는 걸 어디서 알았지? 미쳤나? 그녀는 그를 비웃으며 반딧불이가 밝은 달 옆에 서는 것은 우스꽝스럽다고 말하며 그를 약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그때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말한다. 진정해 아가씨, 내가 20군을 초대했어. 학교의 명예를 위해 함께 싸우고 경쟁심은 접어두렴. 그녀는 쏘아붙이며 어떻게 그런 더러운 동맹을 가질 수 있냐고 묻는다. 교장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한다. 그가 네 옆에서 더 어리석은 짓을 할수록 네가 더 돋보일 거야. 모두가 감탄할 거라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동의하며 말한다. 좋아. 직롱 오빠가 다쳐서 참가할 수 없으니 최소한 내 방해는 하지 마. 이조은 성을 내며 떠난다. 교장 선생님은 이돔에게 그들의 거래를 잊지 말라고 상위 3위만 보상을 받는다고 상기시킨다. 이돔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리고 그들은 예선전이 열릴 경기장에 도착한다. 모두 등록되었고 규칙은 간단하다. 번호를 뽑아 해당 상대와 싸운다. 이기면 남아서 다음 상대에게 도전한다. 결국 순위는 총 승수로 결정되고 마지막 4명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학생들은 같은 학교 출신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한다. 최소한 링쉬안 언니와는 싸우지 않겠네. 교장 선생님은 패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2번 패배하면 탈락이라고 덧붙인다. 평범한 옷차림의 소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링쉬안은 이미 승리를 확보했다고 이첨을 보며 말한다. 그가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경기장에 있다. 태양처럼 눈부신 조명과 아이돌이 모두를 환영한다. 올해는 칭청부터 링윈까지 여러 학교가 참가한다. 이것이 많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주요 관중은 교사, 학원 엘리트들이며 오른쪽에 있는 한 명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링쉬아는
자신이 이미 첨보학원에 선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뿐이다. 아이돌은 첫 라운드 시작을 알린다. 첫 번째 경기, 이심 돼지 도살자 대 류카이 그림자, 번개창 수련자. 이심 돼지 도살자. 경기장 전체가 분노로 폭발한다. 사람들은 왜 경기장에 도살자가 있냐고 소리친다. 한 노부인이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속삭인다. 학교가 생활형 직업 경쟁자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칭청은 필사적인가 보다. 한 여교사가 그를 변호하며 칭 교수님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최근 칭청에서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고. 는 웃으며 학교는 물고기와 용이 섞여 있는 곳이지 모두가 엘리트인 진정한 양카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국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줍치 경기장에서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않기를 기도한다. 류카이는 이주팩에 고맙다고 말한다. 이런 공짜 승리는 예상 못했네. 이제 경기 끝나고 바비큐 사줄게. 이적은 웃으며 고맙다고 좋은 사람 같다고 말한다. 심판은 팔을 들어 올린다. 경기장사 첫 경기 시작. 시우원 학원장은 칭청을 비웃으며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도살자를 보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기운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덧붙인다. 늙은 충혜인은 웃으며 그렇다고 그의 기운이 다르다고 말한다. 모두가 전투 직업인데 그는 생활 직업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 점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간청한다. 류카이는 자신의 번개, 창 공격을 뽐내며 군중을 현혹한다. 견습 8단계에 도달했고 싸움이 쉬울 테니 관중을 좀 즐겁게 해주겠다고 자랑한다. 이죽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 창술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심판은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랑 그만하고 빨리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자세를 잡고 이십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것으로 끝날 거라고 말한다. 빠르게 강하게 찌르며 이뉴페 얼굴을 거의 맞출 뻔하지만 이뉴프는 간단히 피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너를 죽이려 했으니 다음에 올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턱의 정통으로 한 방, 쾅! 턱 절반이 날아가고 이빨이 튀고 몸이 땅에 처박힌다. 끝났다. 심판은 이솜의 승리를 선언하고 군중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얼어붙는다. 교장 선생님은 버럭 소리친다. 어때? 이게 내 돼지 도살자야. 하지만 그는 신급이야. 미래에는 분명 강하지 않을 거야. 이는 칭찬과 모욕처럼 들리지만 지금 당장은 평범한 사람들을 박살낼 수 있다. 나도 이 자식이 싫어. 다른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 그는 정말 비정상이야. 친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한다. 잠시만, 그가 도살자라고? 전투 직업이었다면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는 최고 수준이었을 텐데. 그는 머릿속으로 싸움을 다시 재생한다.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다. 차는 느려 보였고 주먹은 10의 힘도 쓰지 않았다. 전투 직업이 없어도 이 아이는 위험하다. 여교수는 링큐이 어떤 이큐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불평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자가 그였군.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말한다. 역사상 많은 이들이 생활 직업으로 운명에 도전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보일 뿐이다. 친 교수는 그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축하한다. 방금 모든 매력을 잃었다. 이제 이 땀이 그 학교 전체를 굴욕시키기를 바란다. 다음 경기, 쉐지지 화염구름 마법사 대 우리 아이. 그 남자는 불꽃 속에서 걸어 들어온다. 손에서 불꽃이 춤추며 이 똠이 뭘 할 계획인지 묻는다. 이족은 그저 빠르게 응시하며 매료된 듯 그의 손이 어떻게 타지 않는지 묻는다. 정말 놀랍다고. 그 남자는 쏘아붙이며 바보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불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관중석에서 충웨이는 웃으며 자오노인, 이제 이 소극은 끝난 것 같다고 말한다. 내 학생은 놀라운 마법 등급을 가진 견습 9단계라고. 자오국장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이정은 이미 그 이상이다. 그는 더 이상 견습 단계에 있지 않다. 충웨이는 불가능하다고 외치지만 경기장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학생이 이미 의식을 잃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뭔가 매우 잘못되었다. 하오커, 늙은 이땜이 오래 각성했다.
한편 링생은 다른 경기장에서 상대를 아무렇지 않게 압도하고 있다. 자오는 이 속도라면 칭청이 올해 상위 3위 안에 최소 2명을 확보할 것이고 올해는 좋을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링것은 흘끗 보며 말한다. 이처, 너는 정말 운이 좋구나.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도 더 운이 좋지. 쉬덱은 끼어들며 자오에게 아직 축하하지 말라고 말한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그녀의 마법사가 곧 링땡을 상대할 거라고. 작은 소녀가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와 언니에게 살살 해달라고 부탁한다. 링캥은 차갑게 그녀에게 어리다고 해서 친절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자오는 이것이 허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18세로 보이지 않는다고. 샤델은 그 소녀가 나이가 더 많다고 장담하며 웨이너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올해의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머리 큰 소녀는 그저 앞을 응시하며 이 영상으로 분명 좋아요를 많이 받을 거라고 말한다.